지금부터 2024년도 경남대 건축학부 AUOK 특강 시리즈 4차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특강의 주제는 Text to Anything의 시대의 이미지 생성 AI와 건축 설계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히림 건축사사무소 AI랩 최현철 수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최현철 수석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래스하퍼와 프로그래밍을 건축, 교육, 엔지니어링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시고 가천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건축 설계와 디지털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셨고 현재는 히림 건축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건축 설계 프로세스 혁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최현철 수석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많은 질문.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저는 질문과 호응을 꼭 기대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호응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그런 유튜브로 보는 거랑 똑같은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질문 내용을 알게 되고 또 호응해 주시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저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꼭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아시죠? 많이들 해보셔야죠. 이렇게 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세스 혁신, 그 앞에 이제 텍스트 투 애니띵의 시대, 이 시대가 이제 계속 저도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 재밌게 한번 약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건 아니야. 네. 저 영상이 아니라 직접 가보신 분도 혹시 계실까요? 그 정도는 갔다 와야지 뭐 이러면서 맘마미아의 배경이 됐던 산토리니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라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초에 나왔는데 소라 AI가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 시대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고 우리는 이미지가 딱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붙여서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들 해봤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에다가 열심히 집어넣고 타임 듀레이션 조정해가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연구는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살짝 고치거나 아니면은 일관된 이미지를 찾아내서 그 이미지를 연결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여러분이 작년에 AI 영상 그러면 한 5초마다 장면이 계속 바뀌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얘가 갑자기 탁 나온 거예요. 얘가 왜 나왔냐면 텍스트 투 비디오를 직접 하겠다.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그랬던 이렇게 일관성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 가까이 자기는 1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얘네가 또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릴 겁니다. 제가 아까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텍스트로 비디오를 직접 만드는데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프레임 하나짜리 영상을 만들면 된다. 완전히 사고 과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설계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소라 AI의 영상 한 번씩 딱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그림 혹시 아시나요? 네. 교수님들은 아시는 것 같고 학생들은 아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와 함께 공부하신 진한세기 선생님들은 이 그림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 그림만 놓고 1시간씩 수업을 듣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 세계 공부하신 여러분은 모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넣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를 초기에 하던 때 왼쪽 그림을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1시간 동안 막 졸면서 듣던 그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몇 초 만에 툭 나온다고?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이거를 또 그 당시에 비디오 기술에 넣어봤는데 이 막 공간이 막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공간은 그대로 있고 이 사람 둘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AI를 쭉 빠지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그리죠? 네. 그래서 아직 건축 포기 안 했죠?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도면을 그리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그리실 거예요. 저도 나름 배운 게 있어서 아 뭔가 선은 교차는 했으면 좋겠고 동선은 좀 끊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림판에서 45초 만에 그린 겁니다. 선을 끊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눈으로 보면 또 고학년의 눈으로 보면 아 저게 무슨 도면이야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제가 넣은 인풋은 이거라는 거죠. 네, 저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초 만에. 네. 그냥 아웃풋을 어느 방에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해봤습니다. 아 이거 동선 없이 안 끊어주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끊는 거 귀찮잖아요. 클릭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형은 사각형은 2번만 클릭하면 되니까 15초 만에 다시 그림판에서 해봤습니다. 또 나름 배운 게 있어서 곡선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방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저거 넣고 도면 방향만 얘기니까 어떤 거를 원한다 라는 것만 얘기했을 때 나왔습니다. 오른쪽 여백이 좀 비어 보이죠? 네. 네. 거기에는 또 이런 식으로 자유 공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내부도 채워주는데 외부라고 붙여주겠습니다. 네. 어떻게 자유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물론 여기 이미 많이 쓰고 있고 교수님 몰래 네. 매주 싹 가져가면서 네. 나는 역시 이번 주에도 AI로 땜방을 했어 하는 고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빨리 자주 하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커리큘럼이 점점 바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걸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바로 텍스트 투 이미지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놀랐던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게 제가 넣은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던 아키텍처를 제일 먼저 넣어봤습니다. 네, 모던 아키텍처를 넣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작년 여름 버전인데 와, 모던 아키텍처로 저렇게 뽑아낸다고? 네. 여러분이 지금 별로 이렇게 집중은 많이 하지만 호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종이를 쫙 드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던 아키텍처에 대해서 10분 동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네, 그나마 있던 집중도 훅 떨어지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한 15년 전쯤을 기억해 보시면 네,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럼 유치원에서 종이를 쫙 나눠주고 엄마를 그려보세요. 우리 유치원을 그려보세요 하면 진짜 막 다 그립니다. 종이가 모자라요. 뭐 종이 넘어가서도 그리고 아무튼 막 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인풋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려라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바로바로 그려냅니다. AI의 강점은 아주 적은 인풋으로도 어떤 아웃풋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건 다음 문제지만 그리고 모던 아키텍처를 넣고 또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빌딩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커브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곡선 잘 그려주죠. 또 저는 또 지난 세기 사람이랑 프랭크 게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묘사가 좋아질수록 더 그럴듯한 그림들을 확 만들어냅니다. 네.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조금 뭐 옵션을 다르게 주면 또 다양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도 네, 그렇게 픽셀레이트된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수프렘 아티스트라는 미술 사조가 있는데 그 느낌으로도 한번 만들어봐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다 보면 이제 예술 사조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컨템포러리 인테리어를 넣어봤습니다. 네, 너무 잘 나오죠. 아까는 약간 만화 같은데 너무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소스. 장래 희망이 혹시 실내 건축가. 나는 우리 동네를 다 인테리어를 좀 바뀌었다. 스마트. 네. 되십니까? 네. 빨리 AI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이미 실내 건축은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학습량의 차이를 봅니다. 네. 자, 여러분의 갤러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건축물 외관 사진이 많을까요? 아니면 실내 공간 사진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어요? 그럼 건축물 외관 사진을 찍을까요? 카페에서 새로운 사진을 찍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인스타에 공유할 때 어떤 걸 공유할까요? 를 생각해 보시면 건축하는 사람들도 건물 외관 사진을 잘 안 찍잖아요. 근데 일반인 전체가 다 찍는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실내 건축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키친이라고 제가 바꿔봤더니 이제 부엌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컬러풀 퍼니처를 넣었더니 색을 만들어주고 또 이번에는 다이나믹 라이팅을 넣었고요. 그리고 창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큰 창을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네. 저의 상상력은 여기까지였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오래전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자기 표현을 잘 못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한 거는 대체로 어떤 거죠? 네.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만들어? 교육시설을 만들어? 미술관을 만들어?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했었고 대상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반대로 이런 이미지들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죠. 혹시 소설 좋아하세요? 예. 저는 예전에 영미 소설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영미 소설은 앞에 한 두세 장 정도가 그냥 배경 묘사예요. 네, 맞아요. 네. 주인공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도대체 주인공은 언제쯤 나올까 싶은 몇 장을 막 하는데 진짜 그 묘사를 하거든요. 그걸 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그 마을이 어떻다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넣었던 5가지를 넣고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얘는 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갖다 집어넣으면. 네. GPT에 이렇게 그러니까 AI가 시키는 대로 AI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지죠. 이미지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련되게 나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얘는 쫙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져서 이제는 그림을 넣어주면 반대로 이 그림이 어떻다라는 거를 읽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몇 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라니 오늘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몇 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많은 요소를 찾아내거나 많이 설명해 본 경험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제가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 텐데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이미지로 만듭니다. 우리는 텍스트로 말로는 뭔가를 막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지만 뭔가 일단 끄적이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고 전달합니다. 자, 왼쪽 스케치를 여러분이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마치 꽃게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꽃게를 설명하는 것처럼 뭔가 곡선의 지붕이 있고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둥이 가운데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그 얘기는 AI가 그 말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스케치를 정보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와 동등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어떤 톤을 유지한 채로 저 스케치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안들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이 좀 흩어진 가운데 그리고 또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연습했죠? 아, 연습 안 했죠? 사인했죠? 자, 2학년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이 그렸던 그 스케치입니다. 굉장히 초기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마 되겠어요? 라고 하고 줬는데 제가 그러게 해볼까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이런 호응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제로 마감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그림만 띡 보냈었는데 제가 저도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레지던스라고만 넣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요소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도 바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방금 해주신 오 반응. 네. 그 친구는 리액션 부자이기 때문에 와 이게 된다고요? 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놀라는 반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을까요? 걱정되겠죠. 그 친구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걱정은 아직 안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밥벌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지 네.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그 친구가 먼저 걱정한 것은 먼저 보여준 리액션은 그럼 제가 세운 그 수많은 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밤 많이 잤나 봐요. 졸리죠? 네. 그럴 땐 크게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네. 제가 아까 실내건축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되게 차분하네요. 보통 이거는 진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스케치는 약간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데 뭔가 저 뒤에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실내 건축은 정말 대단하구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인테리어 그 디자이너예요. 그럼 고객을 만나서 사진을 딱 찍고 네. 그래서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객님이 선택하실 미래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럼 신뢰도가 쫙 올라가고 지갑이 열리고 그래서 저는 계약을 수주하고 오히려 전문가의 역할은 이거를 디자인하는데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게 해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만 그대로 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왼쪽 걸 보시면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들쭉날쭉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정종현 교수님이 그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거 우리 그 전문 여기는 없나요? 네. 데코보코라고 하죠. 처음 들어요? 옛날 사람. 표준어를 잘 구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부족했지만 이 인면이 들쭉날쭉하는 효과를 가지는 컨셉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들쭉날쭉한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셉을 유지한 채로 구도를 유지한 채로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그 친구의 4학년 때 그 메스 모형입니다. 그 첫 번째 걸 딱 보내주고 제가 해서 보내주니까 와 하더니 그럼 설마 이것도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 갤러리 주셔가지고 이걸 딱 보내줬어요.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메스 모형 어떻게 되나?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또 하나 넣었습니다. 오피스 헤드쿼터. 네, 이거만 넣었는데 나왔고요. 겹쳐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도를 많이 주면 또 이렇게 막 완전히 새로운 것까지. 네. 그러면 설계하면서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죠? 서운하죠? 네.
갑자기 대답이 커지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의사소통의 장벽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제 의견입니다. 또 왼쪽 걸 가져가면 교수님들은 이거를 보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고학년이 되면 여기서 이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 번 마감을 해봤으니까, 네, 반 레퍼런스를 마감을 해봤으니까 저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교수님들은 이미 수십 년째 거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AI를 놓고 결과물을 먼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설계 프로세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지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도 약간 실사 같은 거에서 조금 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봤고, 같은 구도와 뷰를 유지한 채로 규모도 비슷하게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텍스트로 그냥 무엇을 던지느냐, 내가 스케치로 어떻게 던지느냐, 나온 이미지 중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더 이렇게 고쳐보느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한 채로 계속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보면서 실행 그거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포커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딱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웹 UI를 많이 쓰고 또 컴퓨터 UI라는 걸 이제 쓰게 됐는데, 포커스라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히림에서도 포커스를 가지고 쓰고 있고, 저는 약간 포커스를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파이러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면 왼쪽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선 정보를 따서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케치 투 이미지 같은 걸 할 때 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 정보를 유지한 채로 계속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약간의 자유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거의 구도를 유사하게 하면서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뭔가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고객의 취향이 이게 아닌 걸 알게 됐어. 또는 내 취향이 이게 아닌 걸 어떤 취향을 주장하고 싶으면 그 중에 이미지를 하나를 따와서 이미지 프롬프트에 넣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에서는 선 정보를 따고 아래 거에서는 이미지 톤을 따기 때문에 그 톤을 저기에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우리 레퍼런스 이미지,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라고 보시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입혀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PDS라는 옵션이 있어요. CPDS라는 옵션은 약간 면과 면의 대비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면 정보를 잘 따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다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객이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그 대안이 딱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이미지 프롬프트에 넣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하면 저 빨간색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면 이제 포인트 컬러가 빨간색이 되면서 계속 흰색과 빨간색을 조합해 가면서 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하고 스케치를 다르게 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왼쪽 위 정도는 다 1학년 때 마스터했죠? 스케치업으로 쓱쓱쓱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이 커지는군요. 네. 그래서 저 정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 마음대로 막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 정보를 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러캔이라는 옵션을 쓰면 저 선 정보를 따기 때문에 TV를 계속 만들면서 땁니다. 하면서 재밌었던 게 여기 렌더링이 덜 된 요소가 있었는데 자꾸 조명을 만들려고 자기가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인페인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페인트는 무슨 뜻일까요? 네? 색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럴듯합니다.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영어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영어는 되게 쉽게 쓰더라고요. 인페인트잖아요. 그 뒤집는 거예요. 부사를 뒤에다 넣고. 그럼 페인트 인이죠. 안에다 그려 넣는 겁니다. 네.
일단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마스킹을 합니다. 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킹을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조명이 이상하게 나온 조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인페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토샵에서도 요즘 되죠. 네. 네, 포토샵 CC를 쓰시면 구독하시면 월 얼마라 아무튼 그걸로 행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싹 지우고 거기다 뭘 만들어라 디테일을 하면 저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자, 인페인트는 저렇게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과 검은색 부분을 나눠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에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늘 했잖아요. 이렇게 눕기 잡아서 따고 거기다가 새로운 거 껴넣고 뭐 약간 뭐 매끄럽게 하고 막 했던 거를 얘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자, 여기서 퀴즈 한번 가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씌워야 인펜트를 할 수 있는데 왼쪽이 마스크입니까? 오른쪽이 마스크입니까? 자, 3초를 드릴게요. 3, 2, 1. 오른쪽이라고 자세하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오른쪽이 마스크다. 네. 네. 네, 9명. 네. 왼쪽이 마스크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네. 2명, 3명. 네. 그러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 네. 한국어도 아닌 그럼 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네. 아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마스크다. 나는 어제 팔을 다쳤다. 언제나 총합은 낫지 않더라고요. 네. 아, 왼쪽 같다. 네, 왼쪽이 마스크 또는 오른쪽이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네, 정답은 둘 다 마스크입니다. 네. 어디에 영역을 칠해 놓느냐에 따라서 네. 하다 보면 건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 배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마스크를 어디든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영역에 우리 다 알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I 네, 그겁니다. 다 알자니 제 마음에 아프네요.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를 잡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따지 않고 세그먼트라는 방식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넣어주면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하는 부분을 콕콕콕 찍어서 그렇게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 위에서 또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웠고 앞에 쿠션만 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쿠션과 저 창 쪽을 빼고 나머지 영역들이 그대로 바뀌게 되겠죠. 제가 마스크 쪽에 넓게 했는데도 소파는 늘 그 자리에, 테이블은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스크를 씌운 영역을 계속 바꿔줍니다. 캔버스를 보시면 없던 그림도 막 그려줍니다. 자, 아까 인페인트 나갔죠? 네, 제가 물어봤죠. 아웃페인팅입니다, 이번에는. 아웃페인팅 그럼 뭘까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페인트? 페인트 아웃이면 뭐겠어요? 네, 뭐겠어요? 삭제, 지우기. 네, 바깥쪽을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싹 하고 그려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네. 여러분 사진을 딱 찍고 여기 잘렸네? 그러면 그냥 쫙 늘려주는 겁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늘려줄 수 있죠. 지난 세기에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축구 광고였는데 이렇게 페널티킥을 딱 했는데 공이 아웃으로 나가거든요. 갑자기 딱 정지하는데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공이 꺾여서 들어가는 모르죠. 옛날에 그랬어요. 네. TV가 16대 9가 아니라 4대 3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넓어졌는데 포토샵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웃페인팅. 네. 그래서 이렇게 쫙 넓혀줍니다. 네. 굉장히 쉽게 넓혀줍니다. 뭐 명령은 필요 없어요. 자꾸 끌면 자기가 늘어납니다. CC를 구독하세요. 업스케일은 뭐겠습니까? 네, 스케일 키워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 업. 네, 영어 쓰는 애들은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단어를 막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한번 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독일에서 가장 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어는 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데 한 200 몇십 자 되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200이 아닐 수도 있어. 갑자기 흔들리네. 네. 아무튼 독일에서 가장 긴 단어는 몇 자일까요?
중국어는 천자문인가요? 네, 독일어는 가장 긴 단어라는 게 없답니다. 걔는 그냥 쭉 붙였으면 그게 그냥 단어래요. 문법이 그렇습니다. 계속 붙였으니까. 그래서는 독일어를 지금 한마디도 못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100점을 받았는데 지금 구텐탁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업스케일을 하고 나면 업스케일을 하면 이 그림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확대를 4배, 그 다음에 다시 4배에서 16배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다 눈 좋잖아요, 그죠? 다들 특등사수 출신 아니에요? 20개 중에 17개는 다 맞추잖아요, 그죠? 네. 역시 제가 했던 거 물어보니까 좋아요.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16배일까요? 원본을 찾아라. 왼쪽.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보십니다. 왼쪽, 가운데, 네. 오른쪽. 네. 여전히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한의원을 차려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네. 원본 4배, 16배. 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림 홈페이지에 있는 800픽셀짜리였고요. 그걸 4배, 4배 확대하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자기가 늘리고 확대하고 늘리고 생성하고 늘리고 생성하고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놀랍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작아도 괜찮아요. 네,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프로젝트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디자인을 살짝 접고 기술에 들어섰지만 또 해리면은 이런 스케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아이패드로 쓱쓱쓱 하셨대요. 쓱쓱쓱 하셔서 되겠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현상 설계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셨고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미지 보시면 저 도시 바깥이 없었어요. 강 건너편이. 그냥 자기가 시티스케이프 하나 딱 넣어주면 저렇게 자기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배치를 하나 갖고 보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스케치를 또 뒤집어서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스케치하고 자기가 검토해보고 아 별로네 이러면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쓸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디자인이 좀 되고 있을 때도 왼쪽 위가 이제 현상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쯤에 이제 일면이었었거든요. 저 정도만 해요. 막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근데 그걸 넣어보면 또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 단순히 색이나 이런 것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 분절되는 요소나 아니면 저 창의 방식이나 밀도나 저층부의 진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수백 장 돌려서 그중에 원하는 방향을 좀 검토하고 찾고 이러는 겁니다. 또 이제 구도를 바꿔서 또 다른 방식을 좀 해보고 밀도를 좀 바꿔보는 방식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바뀝니다. 공동주택의 게이트 부분을 바꾸면서 더블 아치라는 컨셉만 가지고 그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막 하면서 저기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걸 서로 눈으로 보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사무소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데 되게 바쁘게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규모 검토라고 부르는 며칠 만에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빨리 그려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정도 메시징을 하면 이 정도 메시징하는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면을 이렇게 싹 입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거는 바로바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쭉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안 되는 일을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돈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초고층 설계할 때 뭐 이런 초고층까지는 아니지만 뭐 고층 건물 할 때 많은 것들을 그려놓지 않고 저렇게 뭐 저층부와 고층만 나눠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이 되면 거기에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쯤에 어떤 본부에서 검토하셨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렇게 뭐 굳이 곡선으로 나오지 않아도 뭐 다른 대안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대단해 라고 하지 않고 도대체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었길래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분들은 이미 AI를 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직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대안을 만들어 가져갔었는데 그동안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던 거고 이제는 AI로 짧게.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설치 사용법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다들 뭐 많이들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미드전이나 달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 걸 좀 써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웹 UI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뭔가 텍스트를 집어넣고 뭐 설정 값들을 막 바꾸고 막 눌러야 되는데 거부 반응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거부 반응이 옵니다. 왜? 단추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고쳐야 될 때 뭘 고쳐야 될지 일단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다가 좀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놈들도 나왔죠. 우리 이미 그래서 앞에 한번 좌절했는데 또 비슷한 놈이 나왔습니다. 다만 얘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바로바로 이제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런데 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5가 3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나중에 포커스 검색할 때 보면 2개, 뭐 4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커스 5가 몇 개? 3개. 3개. 장수 별침대는 별 몇 개? 5개인가? 5개. 장수 별침대를 안 해. 포커스는 5가 3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랑 다르죠? 텍스트 창만 있고 제너레이터 버튼만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치고 제너레이터 버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텍스트에, 프롬프트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결과물의 퀄리티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포커스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식 특유의 포커스, 미국 사람은 아닌데 포커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약에 참조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그냥 끌어다 하나 넣어주면 그 이미지에 맞춰서 또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로 조금 더 쉽게 AI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독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공짜예요. 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림에서도 포커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는 로컬 스테이블 디퓨전을 엔진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설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밤새 돌려야 되니까 밤새 헤드셋 쓰고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말을 잘 전달해야겠다.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아주 잠깐 있었고요. 전 세계 오타쿠들이 이걸 다 만들어냈거든요. 오만 실험을 해가면서 야 어떤 걸 했더니 뭐 어떤 여자가 잘 나오고 어떤 표정이 잘 나온다 뭐 이러면서 해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걸 건축도 언어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축 요소를 막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보면은 그냥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무슨 포레스트, 파이어플라이, 보케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얼굴,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자기만 그 사람만 좀 강하게 하고 뒤를 날려버리는 걸 보케라고 한대요. 아무튼 오타쿠들이 이렇게 막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웃포커싱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렇게 했어야 되나 싶었을 텐데 다행히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훨씬 더 잘 만들어내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던 아키텍처를 주제로 작업 중이야 라고 하면 얘는 이만큼을 쫙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 하나씩 골라서 쭉 넣어보면 되죠. 그 제일 밑에 보면은 그 건물 스타일, 색상 팔레트, 뭐 조명 상태 등을 추가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주제 넘는 조언을 아주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포커스를 기본적으로 2개씩 뱉어내는데요. 양쪽 2개 이미지가 약간 유사하죠. 양쪽 2개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프롬프트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요청하면
해준다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뭐 계속 프롬프트만 바꿔 아까 7개를 가지고 바꿔보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가 주제넘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세 가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스타일, 색상 팔레트, 조명 상태를 포함한 걸 만들어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톤에 대한 얘기, 뭐 재질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걸 가지고 붙여넣으면 또 계속 또 새로운 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프롬프트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아까보다. 네, 그래서 더 유사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두 군데 같죠? 그리고 신라 건축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GPT는 지치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톤과 재료를 조용할 수 있게끔 실내 공간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줄을 넘어서 세 줄까지 프롬프트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집어넣고 그 이상한 이미지들을 계속 생성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을 GPT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표현법을 배우고 이제는 그림에서 그런 정보들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값들을 다시 써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고 많은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또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퍼를 좀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퍼를 여러 번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잘 쓰는 편인데 저거를 맨날 뭐 바꾸고 제너레이터 누르고 바꾸고 제너레이터 누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파라메트릭 엔진이니까 파라메트릭으로 조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저 웹 UI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는 이제 프롬프트를 바꿨고 지금 드롭다운 메뉴들 하나씩 바꾸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샘플링 메소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설정 값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기다리면 그림이 하나씩 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샘플링 메소드를 하나 정해놓고 제가 스텝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트랜스폼 되듯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150까지 올라갈게요. 바로 넘길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요청해서 쭉 변화시켜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먹통이 됐네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설정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값을 동시에 바꿔가면서 쭉 탐색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의 설정값을 동시에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잡고 제가 여기서 저기 있는 어떤 학생한테 갈 때 옆으로 막 움직여서 다시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정값이 한 2개, 3개가 아니라 여러 개, 한 100개쯤 된다고 하면 100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두 이미지를 섞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전체 공간이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질러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빨리 원하는 방향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번 속았어요. 언제 건축계가 2번 속았냐면 레빗에 속았습니다. 저것만 하면은 이제 도면 그릴 필요 없고 도면이 다 그려질 거다. 그리고 모든 물량을 다 산출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20년째 속이고 계신데 아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기가 일단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벽이 높은 거죠. 그리고 건물을 마치 사전 시공처럼 다 모든 정보를 넣어야 되는 어떤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속았습니다. 그래서퍼죠. 우리가 저것만 하면 모든 비전 설계를 마치 다 할 수 있고 모든 영상을 다룰 수 있을 것처럼 저도 약을 팔았지만 하지만 배우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프로젝트마다 저걸 구현하면 저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저거를 재사용한다거나 하는 게 좀 뭐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냅니다. 여기다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모던 아키텍처라고 넣어주면 자기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쫙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지 뭔가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그냥 쭉 만들어서 단락을 해서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 있죠. 제가 이제 프롬프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까 웹 UI랑 포커스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서 제가 또 여러분의 너를 자극하는 멘트를 하나 드리면 저거를 조절하는 이 컴포넌트들을 만들 때 저는 제가 직접 코딩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쪽을 모르거든요. 그래스하퍼는 잘 다루지만 웹개발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GPT? 네, 맞습니다. GPT와 상의를 했어요. 네. 나는 그래스하퍼로 이거를 다루려고 해. 이러이러한 코드가 필요해. 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되고요. 어떻게 성경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를 쫙 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딱 넣고 딱 돌리면 안 돌아가죠. 당연히 처음에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얘가 돌아가는 코드를 줘요. 네. 그리고 저걸 할 때는 GPT 3.5로 했었고요. 지금 4.0이 되고 나서 말도 안 되게 API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돌아가는 코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코드를 다 만들어냈고, 네. 그러니까 3.5 때의 문제는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을 얘가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최신의 라이브러리들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파이썬을 공부하고 싶다 또는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GPT로 시작을 하세요. 그럼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포커스를 뜯어서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입혀보는 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거를 베이스 이미지로 삼고 오른쪽에 레퍼런스를 적용해 본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냥 폴더고요. 레퍼런스 그림이 있는 폴더고 가운데는 포커스 그 창이고 오른쪽은 만들어지면 나오는 아웃풋 폴더 창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저건 제가 그냥 시간에 맞춰서 클릭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 요소들이 하나씩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약간 저 조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 있는 거, 그 다음에 벽돌이랑 노란색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가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수업하는 그 가르치대로. 그래서 하나씩 들어갔을 때 또 두 개씩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세 개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명이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이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벽돌과 노란색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게 두 개씩 섞였을 때, 네. 그리고 또 세 개씩 섞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10개의 레퍼런스가 있다. 그리고 한 3개씩 섞고 싶다. 그럼 그 숫자가 벌써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몇 장씩 뽑고 싶다. 그럼 다시 확 늘어날 텐데 그거를 딱 폴더에 넣어놓고 세팅해 놓고 네. 가면 내일 아침이 되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야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는데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어. 얘가 뭐가 섞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각인을 해 넣었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를 썼다. 그리고 저는 각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GPT한테 상의를 했죠. 이미지에 각인을 하고 싶어. 파일 제목으로. 네. 그럼 얘가 또 코드 이만큼 줍니다. 그럼 그거를 포커스 안에다 붙여 넣으시면 잘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건축 얘기가 아니라 코딩 얘기에도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이죠?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넣고 스타일을 막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약간 실사 같은 다양한 스타일이 포커스 안에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네. 또 약간 반대로 실사의 반대쪽에 있는 스타일들을 제가 좀 골라봤는데 그런 스타일들이 한 260 몇 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보지 않고 쫙 돌려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인할 때도 당연히
이제 GPT한테 요청해서 받았죠. 파이어플라이가 작년에 나왔고요.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어도비 CC에 막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상한 그림 뽑아주길래 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다 넣었더니 이제는 저 이미지랑 유사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이제 곡선 뭐 건물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 폰을 해서 만들어주고 배경을 날렸고 그 배경에 뭐라고 쳐놓습니다. 그렇게 도시 뭐 이렇게 찍는데 나왔고 또 옆에 건물을 살짝 붙여주고 저기 반사되는 부분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바꿔주고 제가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네. 저기 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찍 그려주면 자기가 또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저걸 웹에 올려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게 이제 포토샵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잡고 늘리는 아웃 페인팅 가능하다 그랬죠? 그 왼쪽 막 늘리면 만들어주고요. 또 오른쪽 늘렸습니다. 옆에 모서리에 산이 있잖아요. 산을 막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산을 정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늘렸어요. 그러면 산이 없으니까 건물을 만들어주죠. 역시 어도비는 놀랍죠. 이것이 AI를 이끌고 있는 자본의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가을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계속 AI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AI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AI 노예가 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우리가 AI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다 알죠? 라이노 화면이에요. 여기서 나온 화면.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서 여기다가 생성을 합니다. 생성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골라서 딱 하면 여기에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그냥 하얗게 돼 있죠. 보였던 부분은 들어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뷰에서 렌더링 요소들,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바꿔보면서 렌더링한 결과를 나중에 돌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반복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렌더링 재질 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1월에 이게 나왔어요. 또 전 세계 어떤 다른 사람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언리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생성을 여기서 하고 그 뷰에 맞춰서 그럼 지금 그림자였던 부분이 싹 깨끗하게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입혀지는데 얘는 돌리면 그림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 옷장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네, 이쪽에서 하면 또 깨끗하게 나오고 제가 받아서 테스트하면서 찍은 겁니다. 사람들 생각 다 비슷하구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공유가 되면 또 어도비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또 넣어주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같은 생각들로 이렇게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를 막 하고 싶거든요. 네, 우리는 맨날 3D 모델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D 메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돌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손을 보고 제 손의 뒷면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봐왔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의 손을 만지면 범죄가 되지만 안 웃겨요? 그 손을 잡고 돌려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을 잡고 돌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저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쭉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놓고 저기도 깜짝 놀랐는데 저기서 해가 어디 있나요? 저 그림에서 이쪽에 있죠. 왜냐면 제가 태양이니까. 차분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물이 조금씩 돈단 말이에요. 그럼 빛이 더 많이 반사되겠죠. 우리는 입자각과 반사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근데 진짜로 저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면 빛이 많이 반사됐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가 어떻게? 네. 그것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빛이 많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돌리다 이제 3D까지 자기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교수님들만 웃어주시는데요. 네. 전지 몰랐던 거죠. 머리 모양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몇 장을 넣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네. 한 장만 넣었습니다. 한 장만 넣어주면 얘는 이거를 쫙 돌려서 이걸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네. 저도 놀라웠어요. 이게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잠시만요. 얘가 돌아야 되는데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메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메쉬를 만들어줄 때 이런저런 또 사진을 넣어봤어요. 가구 사진을 넣어봤는데 막 만들어줍니다.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었고요. 저게 하나가 안 움직이네요. 아무튼 뭐 의자는 되게 쉽게 만들어줬고 이 소파는 되게 특이했던 거 뭐냐면 정면 사진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리는 거 보면은 이제 돌기 시작했네. 네. 보면 이게 대각선 그 경사를 만들어줘요. 뒷면에. 그런 것도 신기하고 저는 얘가 제일 신기했는데 이거 돌리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딱딱딱 하면 만들어지는데 배꼽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미지를 다시 봤더니 인사대로 나도 나오지만 정말 배꼽이 있는 거예요. 네, 다리가 다. 그래서 와 저게 보인다고? 네. 저걸 얘가 그걸 만든다고? 그 위치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실험을 또 해봤죠. 그래서 두 개가 요소가 있어도 만들어줄 것인가? 네. 그리고 재질이 좀 다른 게 붙어 있어도 네, 만들어주는가? 이렇게 뒷면이 보이지 않는 시계에 목도 만들어주는가? 네, 이런 것들을 쭉 해봤습니다. 저건 이제 테이블 위에 다른 요소가 있을 때 만들어주는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사진 찍으시면 한 장씩만 찍으시면 그렇게 집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미지에서 3D 에셋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가 나온 거예요. 네. 텍스트에서 메쉬를 바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치면 정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시간은 라떼를 내리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라떼가 나옵니다. 네. 시나몬 스파이스 라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을 자기네가 라떼 3D라고 붙였어요. 네. 그래서 저게만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는 건축 요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 요소는 저렇게 막 메쉬 덩어리를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저 박스 같은 경우는 6개의 면만 있으면 되고 네. 그리고 면 단위로 솔리드 단위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만들어낸 메쉬에서 면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쉬는 점점 잘 만들어질 거고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겠다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주거든요. 저렇게 이제 막 움직이는 사진이 있으면 거기서 이미지를 막 추출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럴듯한 3D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건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죠. 하나짜리 메쉬가 돼서 요소들이 분절되지 않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다시 메쉬에서 저 요소들을 걷어내고 그 벽 한쪽 기준을 딴 건데 그 가로 세로 수평식이 다 맞는 그리고 오스냅이 맞는 그런 면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3개의 면이 있으면 되잖아요. 네. 아까 그렇게 한 100만 개쯤 되는 메쉬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나온 지 한 이제 3월 말쯤 나왔으니까 네, 이제 2달 딱 됐네요. 네. 이게 메타에서 만든 건데요. 그냥 이제 AR 쓰고 돌아다니면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메쉬가 아니라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솔리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 가능, 얘네가 editable and expandable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정 가능한 요소들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파라메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메터를
얘네가 스트럭처드 랭귀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 덩어리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 있었네요. 마지막에. 네. 이거 다시 하고요. 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에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어떤 파라미터가 있죠? 폭이 있고 높이가 있고 위치가 있고 열려있는 각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make door, make window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모델링 하듯이 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전체를 하나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모델하고 사진하고 그거를 계속 매칭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문처럼 보이는 요소를 찾아내서 그 문의 사이즈를 계속 학습을 하는데 3D 모델이랑 정답을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하니까 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고 얘네가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아까 그 세그먼트 기억나세요? 마스크 할 때 했던 거? 세그먼트가 메타의 기술인데 이렇게 과일 하나, 야채 하나, 통조림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요소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 이미지에서 그 정보들을 다 찾아서 그거를 다 구분해냈으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한 거랑 유사한 수정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소들을 정말 우리가 한 거랑 유사하게 만들어내죠. 물론 얘네는 파라미터를 그렇게 세밀하게 학습하지 않았어요. 5cm 뭐 이런 식으로 학습했는데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는 각도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요소별로 그 요소 안에서도 면 단위 또는 간단한 솔리드 단위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자 하나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의자를 요소를 나눠서 뒷판, 그 다음에 우리가 앉는 판, 옆면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 또 하나의 장점은 뭘까요? 얘네가 이제 이걸 C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스트럭처드 쓴 랭귀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뭐죠? 파라미터로 학습한 애들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쫙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얘가 의자랑 벽이랑 문을 학습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을 딱 찍어도 여기 지금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학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저게 의자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의자만 만들어내고 문만 만들어내고 환경 요소만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그림 만들지 않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같은 데고 여기 있는 요소들 만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기 연구 단계니까 몇 개의 요소만 학습을 해서 그것만 찾아내는 건데 자기가 파라미터가 세그먼트를 나눠서 사람과 의자가 같이 있으면 사람은 떼내고 의자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좋은 건 뭐냐면 아마 건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윈도우라고 하지 않고 메이크 윈도우라고 또 메이크 도어라고 메이크 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 하듯이 하는 그 언어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나면 결국에는 그 모델러에다가 저 언어들을 집어넣어주면 3D 모델도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텍스트 투 3D가 우리가 만드는 모델링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쫙 돌면 옛날에 이걸 포인트 클라우드로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를 요소별로 세그먼트를 분리해서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요소들을 색을 다 나눠서 하는 것들은 다른 입체들입니다. 그래서 요소들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C 스크립트를 좀 앞으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또 당장 이제 설계하실 때는, 빌드 프로젝트 할 때는 제가 이제 AI라는 거는 되게 많은 범위가 있거든요. 그 많은 범위에 어떤 걸 우리가 가져다 써야 될지를 고민할 텐데 그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좀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롬프트 투 이미지로 그냥 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 라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픽을 해요. 네. 하나를 픽을 해서 더 뾰족한 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베리에이션을 막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요소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근데 요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게 나올 거고 약간 좀 무난한 저런 걸 하나 골랐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형태를 그대로 둔 채로 이제 웨이트를 막 조절해 가면서 여기에 있는 인면 요소들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막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스타일을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스타일도 적용해보고 변화가지도 설정해가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하고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떤 범위로,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는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는 그런 연습을 좀 안 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미지를 GPT-4가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보고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아까 그 스케치를 저희만 알고 있는 스케치의 그 거장의 대표작이죠. 네. 그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얘기를 나는 할 수 있을까? 건축을 배운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보이나요? 네. 뭔가 이렇게 막 상상할 수 있나요? GPT한테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만큼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10초 만에 요소를 막 나눠서. 네. 저 지금 아무튼 뭔가 길게 써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묘사하고 있는 현대 미술 갤러리 인테리어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줘도 사실 감사하죠. 작년에만 해도 한 줄 정도 읽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인 관찰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것들을 쭉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냥 자기가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공간과 감촉 해가지고 이렇게 슬링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장 조명 바닥을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를 했어.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 정도로 분석해 갔으면 여러분 혼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쵸? 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놀랐던 거는 사실 콘크리트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천장에. 근데 콘크리트로 보인다까지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그리고 바닥은 단정한 나무로 있는데 걔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것까지 막 해줍니다. 통로가 넓어서 여유롭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공간과 건축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이니까 미술 작품에 대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보면 작품은 그림과 조각이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 라벨 혹시 보였습니까? 라벨이 다 있어요. 그 작품 설명하는 라벨이 있죠. 그 라벨이 작품 옆에 라벨 부착되어 있고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하면서 도움을 준다. 이런 것까지 요소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 이미지에서 우리는 이미지에서 되게 중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 정보는 버리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저 요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추가 관찰 요소까지 쭉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몇몇 방문객이 있지만 혼잡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네. 저게 그 미국의 댈러스라는 시골에 있는데 폴터스라는 시골에 있는데 거기 약간 미술관이 몇 개 같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술관들은 사람이 좀 바글바글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는 유료고 여기는 공짜야. 네, 그리고 저거는 한 80년 이상 됐나? 뭐 아무튼 이제 곧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마치 어제 지은 것처럼 너무 깨끗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여유롭게 감상하면 여기 사세에 잠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저걸 알고 하는지. 근데 얘가 지금 이 작품이 뭐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뭐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림만 읽어줘라고 했는데 이런 요소들을 쭉 만들어내주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던 거에서 이제 그 만들어낸 거에서 다시 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럼 이 쳇바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계속 뭔가 계속 돌겠죠. 네, 막 돌아서 TV 보니까 유재석이 뭐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AI 작곡가랑 뭐 하는 런닝맨인가 그게? AI 작곡가랑 일반 작곡가랑 하는 걸 막 비교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일반 작곡가가 그냥 돌리세요 이런 거였는데 저만 봤군요. 네.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 걸 수도 있고. 네. 그 텍스트 투 디자인의 시대가 왔다라고 작년에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텍스트 투 애니싱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텍스트 투 와레버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와레버 투 텍스트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그럼 이 AI 시대에 주목해야 될 건 뭔가? 라고 생각하면 인풋과 아웃풋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적은 인풋에서 되게 신기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풋으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까를 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AI 시대의 어떤 흐름을 되게 금방 쫓아갈 수 있고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제일 처음 앞에 띄웠던 슬라이드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영어가 써 있었는데 그럴 수 있어. 저녁은 15분이니까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Gen AI Wins All이라는 거 주제로 달았었어요. 네. 제가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걸 한번 불러볼게요. 마이크 상당히 좋아서. 네. 아까 계속 물을 마신 거거든요. Here is AI, my focus. 날 데려가 줄래?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로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네. 저는 이 가사를 딱 듣고서 진짜 아이유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상상력을 빨리 벗고 위지의 세대로 여러분이 꼭 나서셔야 되고 제가 비유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비유가 아니라 비유일 수도 있고 그 예전에 미지의 땅으로 가던 선교사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가서 자기의 사상을 전달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손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듣는 곳에 가서 어떻게 손을 들고 미지의 세계로 어떻게 가서 그 선교사들 선교를 했을까요? 모르죠, 미지니까. 네. 그 선교사들이 했던 방식 중에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아기를 하나 데려가는 겁니다. 또는 현지에서 아기를 하나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고 이질적이지 않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방식의 건축을 배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시면 지금까지 어떤 그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바꾸실 수 있는 게 전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꼭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다음 세대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저는 그래서 씨를 뿌리러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죠? 네, 강연 잘 들었는데 저희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최현실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혹시 학생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 네. AI로 만드는 설계 도형 같은 사중이나 구조 같은 것도 모델해서 네. 이미 시대를 앞서가시는데요. 네. 일단 AI로 도면을 만드는 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이고요. AI로 도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거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도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수준이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계속 올려놨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그리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반대로 3D를 만들어 보면 도면이 얼마나 서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반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직접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저는 오히려 레빗 모델은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레빗에서 도면을 찾아내는 것들이 그거는 이제 AI가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세스겠죠. 그런 것들이 더 좋아져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도면에 하중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하려면 지금 프로세스는 모델링을 구조 해석 모델링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NG 체크를 하고 해서 그걸 다시 단면 정보를 뽑아서 다시 그려놓는 거거든요. 구조 도면을 구조 엔지니어가 그릴 것 같지만 설계 회사가 그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들이 나오는 건축물들도 그게 도면화되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예요. 아직은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설계, 시공,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네. 혹시 다른 친구 질문? 일단 활용을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은 아직 당연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히림만 해도 설계 본부가 한 7, 8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본부마다 용도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본부장님의 생각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는 제가 주로 서포트를 계속 하다가 올해는 전략을 좀 바꿔서 제가 교육을 다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8번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고 큰 조직의 특성상 절대로 피드백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잘 썼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건 절대로 오진 않는데 그걸 또 이제 또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 좀 이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잘 쓰시는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도랑은 제가 볼 때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 본부장님의 마인드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게 더 드라이브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도보다는 현상 설계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쓰고 그 다음에 아까 규모 검토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겉모습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실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설계안을 할 때는 훨씬 더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가서 좀 알려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자유로운 형태,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규모, 거기서부터 많이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학생?
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5월 10일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세미나에 이제 저도 발표하러 가고 또 다른 분들도 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아니었고 그 이제 그분은 이제 실내 건축하시는 분하고 또 전시하시는 분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 전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검토를 계획안을 검토하셔서 하셨고 그 방향대로 실제로 공간을 꾸미신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내 건축하시는 분은 두타몰의 무슨 안경 그랬는데 그거의 설계 컨셉을 계속 AI랑 주고받으면서 해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좀 더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이고 조금 더 브랜드를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거여서 더 가능했던 것 같고요. 건축물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도 좀 이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허가나 준공에 대한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 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모든 프로세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잘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취하는데 AI를 요만큼 하면서 우리 AI 이만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AI를 이만큼 하지만 요만큼 한다고 또는 안 한다고 해야 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누가 공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저는 약간 얼맹이에요. 예,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장애가 있다는 건 아니고 정말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네임드 그 배우들도 사실 화장 받고 나면 전혀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하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쟤 김희선 닮았다. 네, 김희선이에요. 이런 건데 제가 서울우유 그 A 특불 광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박은빈이 나오는 광고를 보고 와 어떤 저렇게 박은빈이랑 닮은 그 아이들을 저렇게 예쁜 애들을 모아서 저렇게 멋진 광고를 찍었지 하고 볼 때마다 감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우연히 근데 쟤네 누구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AI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2000 몇 년에 서울우유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광고를 하면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딱 그 시기에 박은빈의 모습을 AI로 만들어서 그걸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AI를 만들었지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 뭐 정보 흘렸겠죠. 아무튼 그 광고에다가 이거 AI로 만들었음이라고 안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박은빈이랑 닮았다. 네. 근데 정말 AI였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담컨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컨셉을 잡을 때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몇 가지 대안이 아니라 정말 많은 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작은 데서는, 작은 규모에서는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학생들 중에 학생 아니 하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긴 질문, 긴 답을 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도면은 생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레빗 모델은 쉽게 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뒷부분에 말씀하신 그 씬스크립트 같은 방식으로 패러미터를 학습시켜서 뭐 예를 들면 요소들을 추출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레빗 모델을 만든다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하셨을 때 레빗 모델이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요. 네, 그런 씬스크립트를 보고서도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지기도 했고, 그 이제 CAD 파일이나 레빗 파일을 뜯어보면 사실 되게 구체적인 언어들이거든요. 정확성이 딱 있는 그런 애들인데, CAD는 그게 사람이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학습이 쉬운 데이터인데, 그 선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요소가 이제 굉장히 스트럭처가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이 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쪽이 더 구조적으로 학습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3D 정합성이 딱 맞기 때문에 얘는 평면도와 인면도를 따로따로 그려놓고 이걸 맞춰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창소프트에 있을 때 저희가 했던 게 구조도면을 다 읽어서 3D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구조도면을 읽어서 3D를 만들어주면 오류가 3,00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이 맞지 않는 거죠. 도면을 처음 그릴 때는 다 맞습니다. 정합성 문제가. 네, 정합성 문제가 도면을 처음 그릴 때는 다 맞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설계 변경이 생기거든요. 설계 변경이 생기면 그 모든 도면을 다 찾아서 고치지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D를 올려보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오류가 다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솔루션이 잘 적용이 됐던, 건설사에 잘 적용됐던 이유는 도면에 오류를 찾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면들이 다 잘못됐다. 그거 다 이렇게 클라우드 마킹을 해주니까.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 3,000개가 1,000개로 줄고 100개로 줄고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시공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면은 사실은 조금 다른 중간 단계를 거쳐야지 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도면을 보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모든 걸 도면에 사실 설계사무소의 대부분의 작업은 아직도 도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저는 못 따라. AI는 항상 몇 프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 그거를 95%를 빨리 하는 다른 프로세스로 바꾸는 게 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네. 질문은 좀 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들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표현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듯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럴듯한 이미지들이라는 건 어쨌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것도 학습해서 이제 나오는 이미지들이라고 뭐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그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적인 이미지들이 뭔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진짜 생경한,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능하지만 진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생성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테스트를 좀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비유를 하면 고양이 얼굴을 그려놓고 인페인트를 한 다음에 돼지코를 그려라 그러면 정말 확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돼지코라고 안 쓰고 다른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 이미지를 만들 때 이 건물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존에 저희가 건축에서 쓰는 어휘들을 가지고 막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는데 그 상상하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울에 움직이는 성 이런 거를 저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보기만은. 네, 또는 뭐 라퓨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상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그런 그 이미지에서 어떻게 그거를 구현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일단 어떤 정보를 주든지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게 건축적으로 말이 돼 안 돼를 넘어가는 수준의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니다라고 이제 실무에서는 그거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쉽게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이게 뭐 3D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뭐 지금은 더 이제 실사와 같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더 실제와 같이 그리려는 쪽으로 발전하다 추상으로 발전하듯이 또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아까 한명숙 교수님 한 얘기 되게 동일한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 본다면 이제 이미지 차원에서는 되게 전에 보지 못한 건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명수 교수님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그런 것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너 전에 보지 못한 이미지가 내포하는 가치들과 같이 들어가는 건 약간 다른 영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이미지는 되게 뭐 어떻게든 나오니까 그 부분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가치가 포함되면 전혀 들어. 가치까지는 아, 생각 안 해요. 저는 진짜 막 진짜 처음 보는 뭐 건물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아까 이제 그 가치 상상 얘기는 저는 이제 아까 루이스칸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루이스칸이 했던 것들을 건축가의 덕목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처음 막연히 상상하는 거 가지고 있고 건축가는 그걸 실현하면서 수초화되는 거를 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다시 원래 상상했던 모습을 가진 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상상하지 않는 걸 이미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제공해 주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이 더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그 안에 갇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막 그 복잡한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많이 얘기될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그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롭게 봤던 것처럼 아까 마지막에 그 신스크립트 얘기하실 때 저는 이렇게 놀랐었는데, 왜 놀랐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3D 스캐너 구입해가지고 이거 아까 이제 세그먼트 분리해서 하는 거를 애들한테 뭐 그 그래픽 작업 시켜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건 또. 근데 뭐 그런 장비들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해서 네.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AI 시대에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느낀 게 계속 겁니다. 이번 달에 생각하면 다음 달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한 데라고 하면 그 다음 달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3개월 뒤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안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왜냐면 완전히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AI 쪽 분야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작은 기업이 그 거대한 자본과 인력과 데이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실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정보가 노출이 돼서 그거를 더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인력이 그것들을 빨리빨리 실현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더 이 시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하세요. 네. 최근에 들은 특강 중에 제일 여기 질문이 질문 최근에 그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내 자신이 프롬프트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내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저작권은 이제 제가 어디 가면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지를 꺼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파라미터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까요? 어떤 계곡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계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대신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는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풋과 아까 아웃풋을 말씀드렸잖아요. 인풋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아웃풋도 다른데, 그 아웃풋을 바로 써야 되는 분야에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거기서 한 발 좀 물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설계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컨셉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고치면서 실제로 더 세부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작업들이 있고, 또 그걸 짓는 과정에서 또 달라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되게 좋은 참고 자료, 그 다음에 사이트에 맞는 내 의도에 맞는 참고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편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AI가 보편화되는 시점이 되면 그게 논의가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대답한 내용 중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히림에 계시면서 또는 계시기 전에 학교에서 출강하시면서 설계 수업을 지도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설계 수업을 진행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이드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언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물론 뭐 초기 단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나온 결과물을 뭐 지속적인 크리틱을 통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 그걸 도면화시키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지 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화되고 그다음에 그걸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뭐 모형까지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계 수업을 지도해 보셨다면 그 과정에 대한 경험담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천대에서 6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설계를 1학년, 2학년, 4학년 계속 이제 지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AI 기술을 하지 않을 때였고, 이게 발표된 게 2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년 반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거라서, 근데 제가 설계 수업 마지막 학기에 이거랑 같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수업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고 끝날 때쯤에 AI를 좀 해야 돼 라고 이제 한 게 작년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종강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어떻게 할게요 하더니 어느 날 여름에 이렇게 전 한 달쯤 지나 설계 일지를 보내주지 않고 AI 일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보내줬고, 저도 이제 그걸 하면서 계속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나 어떤 정보들을 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 친구 지금 이제 2학년 학생인데, 2학년이 돼야 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운이 좋게 좀 해서 포스코 ANC에서 지금 인턴을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학년이니까 이제 아직 군대를 안 간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걱정은 스테이블 디퓨전 3가 나오기 전에 군대를 갈 것인가, 군대가 먼저일까, 이 배포가 먼저일까, 그걸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고 빨라졌어요. 직접 가르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빨라서 있고, 제가 설계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저희가 너무 평면 설계를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학생들 생각이 확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면이나 전체를 구성하는 데는 마지막 한두 주, 그마저도 마지막 날 평면이 바뀌면 정말 밤새면서 그거를 나머지를 하는데, 반대로 저는 프로세스를 바꿔서 처음에 컨셉이 있을 때 그 컨셉을 되게 구체화되는 이미지를 미리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그러니까 설계 방향을 확정할 때 말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이미지가 왜 이미지를 선택했는지, 그 이 이미지에서 개선할 점이 뭐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를 쌓아가면서 하다 보면 그 이미지를 토대로 계속 이미지를 발전하고, 그거를 초기에 좀 빨리 확정을 하고 나면 그럼 이거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도면을 그려야 되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떤 톤으로 이 건물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학생들의 표현 격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약간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는 저학년 때는 이게 보이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을 하면서 요게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그거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단계를 계속 경험해 보면서 늘어나는 그 경험이라 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그럼 네 생각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실무에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바꾸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획권은 이제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이고 계획안이 꽤 많이 확정이 됐는데 모델링이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그때
그거의 렌더링 방향을 다시 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방향으로 렌더링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봤던 특강중에 제일 열띤 질문과 답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에 해주신 게 되게 큰 의미 같은데 이렇게 토론이 왔다 갔다 열리다는 거는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시장 현지 프로세스에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제가 작년에 아마 똑같은 강연을 들었는데 벌써 그 작년에 학회에서 들었죠. 근데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랑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거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나와 있거나 다음 단계가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결과 마지막을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한테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과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와서 사진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